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HAB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고 효능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선점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DA 문턱을 넘을 경우에 HAB 리보세라닙이 갖는 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요. 세계적인 위치료제로 인정받는 저분자 신생혈관 억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딱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한 위상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계에 관심이 크다라는 것도 이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은 혈관 내피 성포 성장 인자 수용체입니다. VEGFR2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인데요. 혈관 내피 세포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로 혈관이 베스큘러입니다. 베스큘러는 이제 뜻을 보면은 튜브인데요. 캐리 블러드, 그러니까 혈액을 운반하는 이 튜브 역할을 하는 게 베스큘러, 이제 혈관이라는 건데 혈관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이제 내피 세포라고 하는데요. 자, 영어로 내피 세포는 엔도디어리얼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EGF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세터라는 것이고 이거는 그로스 팩터, 요게 베스큘러고 요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피 세포는 어디에 있는 거냐? 뭐 심장, 내강, 여기 모세혈관, 정맥, 림프관 이런 내면을 덮는 단층의 편평한 세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혈관 안쪽에 이제 내피 세포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막을 형성하는 세포인데 여기 이제 혈관 세포는 혈관 평활근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혈관의 이완이나 수축을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적절한 신호에 맞춰서 탄력성 있게 이완되고 수출을 해가지고 이 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가겠죠. 왔다 갔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혈관 평활근 세포라는 것은 이제 근육 세포입니다. 우리가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뭐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느냐? 평활근은 여기 있는 골격근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골격근이랑 평활근은 이제 조금 다른데 이제 평활근은 이제 수축 섬유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격근은 수위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요 평활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수축하기도 하고 내분 분기에 의해서도 조절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혈관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봐라 하면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이거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평활근의 긴장은 자율신경으로부터 뭐 임펄스랑 뭐 혈액 중의 화학 성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무스 머슬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평활근의 역할은 뭘까?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위랑, 소화관, 혈관, 방광 요런 이제 관을 이루는 내부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근육이니까 이제 주요 기능은 뭐냐면은 근수축을 할 수가 있겠죠.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하면서 이 관 안의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활근도 마찬가지로 근육이니까 골격근과 같이 액틴이나 미오신으로 이루어진 필라멘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좀 비스듬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혈관을 이제 보면요, 여기 이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축되어 있는 거, 이완 수축하면서 혈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오신이랑 액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액틴이 있고 미오신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 운동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평활근은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소화관, 혈관 이런 데 있는 건데 이 소화관 같은 경우에 근수축은 관 안에 음식을 밀어내고 혈관 안에 근수축은 혈액을 이동시킵니다. 뭐 작은 근수축은 아이를 내보낸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게 평활근인데 이 평활근이라는 게 어디 있었느냐? 혈관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내막 안에 혈관 평활근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주로 내장의 벽을 이제 평활근이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내장근이라고 하고요. 불수의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로 해가지고 소화기관을 움직이고 혈관을 움직이고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불수의근이다 라는 것이고 수축 이완 속도가 완만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이 높아가지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장근으로서의 기능에 적응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혈관 신생 억제제잖아요. 이 혈관 신생 같은 것은 어떨 때 생기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같은 것들은 이제 혈관으로부터 산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가까이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포가 만약에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만들어서 공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첫 번째로 저산소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히프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신생은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산소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하이퍽식이라고 하는데 혈중 산소 감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랑 비슷한 게 바로 여기도 있죠. 하이폭시아라고 적혀 있죠. 저산소증 유발인자. 그래서 HIF1A 알파라고 적혀 있는데 요 물질이 저산소 환경에 노출되면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혈관 신생이 촉진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얘도 증식을 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의 이제 작용으로 혈관 신생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신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장중적 혈관 신생이랑 발화 혈관 신생이 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요 스프라우팅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는 것은 이제 발화 혈관 신생을 많이 보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 그 다음에 장중적 혈관 신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 신생에 관여하는 혈관 내 중요 세포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봤던 이제 내피세포랑 혈관 평활근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보통은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자기 세포가 이렇게 되잖아요. 혈관 내피세포들은 기존의 내피세포 세포 분열을 해서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혈관 평활근 세포도 기존의 혈관 평활근 세포 분열해서 유래를 하는데 특이한 점이 바로 요거입니다. 이 평활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포의 전환 분할을 통해서도 생성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내피세포는 내피세포에서 분열이 된다는 건데 이 평활근 세포는 다른 세포가 이 평활근 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직접 교차 분화입니다. 영어로는 뭐 다이렉트 리프로그래밍, 다이렉트 컨버션,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트랜스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줄기세포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다른 세포 타입을 가지는 이미 성숙해가지고 분화가 끝난 세포 간의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게 갑자기 다른 세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줄기세포 하면은 유도맞는 줄기세포 이거를 이제 리프로그래밍해서 다시 재분화해서 목적하는 세포를 만드는 건데 이 직접 교차 분화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발견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1987년에 처음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 데이비스 그룹에서 했습니다. 생지의 배아 섬유 아세포가 뭐가 됐느냐 여기 근육 모세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섬유 아세포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고 콜라겐을 합성하는 세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물의 결합 조직에 가장 흔한 세포에 속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하는 세포. 자, 그런데 이 섬유 아세포가 이제 어떤 인자, 여기에 MIOD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과발현시켜 가지고 동일 혈통 내에 다른 세포 타입인 근육 모세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유 아세포가 지금 근육 모세포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모세포는 뭐냐면 이제 마이오블라스트라고 해서 근화세포라고도 하는데요. 근화세포는 골격근 세포로 분화하도록 결정된 단핵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은 뭐 콜라겐을 만들고 세포의 기질을 만드는 그런 세포였는데 이게 지금 근화세포로 바뀌어서 골격근 세포로 분화하도록 된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많은 그룹들을 이제 목적하는 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인자를 과발현시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인자가 과발현돼가지고 여러 종류의 세포 타입으로 전환을 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세포에는 DNA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뭐 팔이 되고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어떤 것은 뇌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 인자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이 DNA가 뭐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자를 이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인자를 과발현시키면은 이제 다른 종류의 세포 타입으로 전환이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신생에서 내피세포랑 이제 혈관 평활근 세포가 주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내피세포는 자기 내피세포에서 오지만은 이 평활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전환 분할을 통해서도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가 평활근 세포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혈관 신생이 된다. 그리고 HLB는 그 VEGFR2, 그러니까 혈관 신생 억제제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인정받는 저분자 신생혈관 억제제가 없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시판허가가 된다면은 이제 굉장한 이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업계의 관심이 크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